여름철만 되면 빨간불이 켜지는 피부질환, 높은 기온에 강한 자외선, 여기에 습한 장마철에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은 바로 무좀과 백반증인데요. 무좀과 백반증은 총각을 다투는 질환은 아니지만 주변의 불편한 시선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두 질환은 초기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JCN 건강플러스에서는 무좀과 백반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JCN 건강플러스의 홍관입니다. 오늘은 창조피부과 김찬우 원장과 함께 무좀과 백반증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덥고 습한 여름 날씨가 이어지면서 여름철 불청객이죠. 무좀으로 고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슬리퍼나 샌들을 신고 싶어도 꽁꽁 숨겨야만 하는데요. 원장님, 여기서 무좀이란 정확히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네, 무좀은 피부 사상균 또는 백선이라는 곰팡이가 피부 각질층이나 모발, 손발톱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피부 사상균의 감염 중 가장 많은 것은 족부백선, 일명 발무좀으로 전체 무좀의 40%를 차지합니다. 하얀 각질이 두껍게 생기는 과다각화형, 작은 수포가 생기는 물집형, 그리고 발가락 사이의 구석진 곳에 생기는 발가락 사이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좀은 발에만 국한되지 않고 온몸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무좀이 다른 부위까지 감염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렇다면은 가장 빈도가 높은 발무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발무좀 중에서도 발톱 무좀을 흔히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발톱 무좀은 일반적으로 발톱에 주무좀균이 오랫동안 노출이 되어 발생합니다. 공중 목욕탕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맨발로 다니는 경우, 건성과 같은 피부 질환, 외상에 의해 혈종이 생기거나 손발톱 손상이 오는 경우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손발톱 성장이 느린 노인의 경우, 당뇨나 면역 저하 등이 내과적 질환이 있는 경우, 손가락을 자주 빠는 소아나 물리를 많이 하는 주부 같은 경우에도 손발톱 무좀을 급속하게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무좀이 발병하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떤 증상이 있을 때 무좀을 의심하고 피부과를 내원을 해야 될까요? 무좀의 증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가렵거나 물집이 잡히며 피부가 벗겨지거나 하얗게 갈라질 수 있으며 또 통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발톱 무좀의 경우 발톱이 광택을 잃고 흰색이나 갈색으로 변하며 발톱이 두꺼워지고 부스러지면서 발톱의 일부가 쉽게 떨어져 나가는 증상을 보입니다. 네. 발톱 주변 피부에 무좀이 동반되어 각질이 많아지거나 붉게 발진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발톱 무좀을 오랫동안 앓는다면 발톱 박리증, 발톱 거침증, 발톱 구만증 같은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이 발톱 무좀에 의해서 발톱이 기형이 되거나 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원장님, 무좀이 여름철에 아주 흔한 질환이잖아요. 이 무좀은 꼭 치료를 해야 하는 걸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에는 흔히 아주 흔한 질환이 무좀입니다. 네. 가족과 타인에게 전염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증세가 보인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해서 전문의에게 꼼꼼한 진단과 무좀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발톱 무좀을 그대로 방치하면 균에게 일종의 피신처를 만들어주는 격이 됩니다. 그래서 그 무좀균이 좋아하는 환경이 되면 언제든지 발무좀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발톱 변형이 영구적으로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발톱 변형은 발톱 무좀을 조기 치료함으로써 예방할 수 있지만 변형이 일단 발생하면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네, 이 변형이 일어나면은 치료도 쉽지 않고 또 영구적으로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기에 치료를 꼭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발톱 무좀은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질까요? 발톱 무좀의 치료는 다른 형태의 무좀에 비해 치료가 상당히 까다로워서 항진균제를 장기간 복용해야지 호전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항진균제는 간독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발톱 무좀을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환자는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으로 치료받고 있는 고령의 환자입니다. 네. 이런 분들은 약물 상호작용 때문에 항진균제를 같이 복용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손발톱 무좀 치료에 핀포인트 레이저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핀포인트 레이저는 발톱 주변 피부에 자극 없이 무좀균만 선택적으로 파괴합니다. 레이저 파장을 감염 발톱에 조사하여 열 전달 효과를 주어 발톱이 더 빨리 자라게 합니다. 이는 무좀으로부터 발톱을 좀 더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또한 발톱 무좀 근처의 경계부나 뿌리의 치료에 완벽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핀포인트 레이저는 국내에서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손발톱 전용 무좀 치료 레이저입니다. 이 핀포인트 레이저는 바르거나 먹는 약으로 효과를 보지 못했던 환자들이나 발톱 무좀이 오래된 환자들, 간 질환이나 임신 등으로 약을 먹지 못하는 환자들, 업무상 술을 마실 기회가 많아 무좀약을 꾸준히 먹을 수 없는 환자들에게 시간과 비용,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간편하고 효과적으로 무좀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무좀약은 독하다고 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럼 방금 소개해 주신 레이저 치료는 어느 정도 받아야 치료 효과가 나타날까요? 약의 경우에는 최소 3, 4개월 이상의 복용을 해야 하지만 레이저의 경우 한 달에 1회 정도의 시술이 필요합니다. 평균 1년 정도를 잡고 꾸준히 치료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발톱 생장 속도와 무좀의 심한 정도에 따라 6에서 18개월까지 치료 기간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이 핀포인트 레이저 치료는 복용약에 대해 여러 가지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에게 훌륭한 대체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치료를 망설이는 분이 있으시다면 바로 병원에 방문하셔 치료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인내심을 갖고 한 달에 한 번씩 1년 정도 레이저 치료를 받으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 무좀이란 것이 재발이 잘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레이저 치료 후 어떻게 관리를 해주면 좋을까요? 무좀은 목욕탕, 수영장 등 사람이 많고 다습한 곳에서 떨어져 나온 각질을 통해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갔을 경우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발을 항상 깨끗하게 씻고 통풍을 잘 시켜 건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여름철에 발무좀이 발생하였을 경우 빠른 시일 내에 무좀 연고를 도포해야 합니다. 외출 후엔 발을 깨끗이 씻고 수건으로 완전히 말려야 합니다. 발가락 사이를 잘 건조시켜야 하고 꼭 끼는 신발보다는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이 좋습니다. 발에 땀이 많은 사람이라면 여유분의 양말을 가지고 다니며 갈아 신는 게 좋습니다. 네, 요즘 인터넷만 찾아봐도 무좀을 치료할 수 있는 민간요법 정보가 넘쳐나죠. 이 중에도 제대로 된 정보도 있고 거짓 정보도 많은데요. 그래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무좀에 대한 오해와 진실들 몇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는데 원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무좀은 우스갯소리로 안 씻으면 생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인가요? 무좀은 균을 가진 각질을 통해서 발로 옮는 질환입니다. 씻지 않는다고 반드시 감염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런 각질을 접촉한 후 제대로 씻어내지 않으면 무좀이 걸릴 수 있습니다. 공공 샤워실 같은 곳에 갔을 경우 가능한 맨발로 다니지 말고 물로 잘 헹궈야 하며 잘 말린 상태에서 양말이나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네, 일단 더러워서 생기는 건 아니고 감염이 쉽게 되니까 자주 씻으면 예방이 된다는 거네요. 자, 그리고 발톱 무좀은 성인 남성들에게만 생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건 사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발무좀 치료에 무심한 남성들이 발톱 무좀 환자들의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내일 시술을 받는 분들이 증가하면서 여성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맞습니다. 특히나 요즘 여성분들 매니큐어, 페디큐어 등 손발톱 위에 젤릴 등을 많이 하는데요. 여성분들도 꼭 손발톱 관리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발 무좀은 전염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발톱 무좀 전염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무좀은 전염성 질환입니다. 발톱 무좀 역시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습하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무좀 환자의 발에서 떨어진 각질을 통해 전염이 발생합니다. 때문에 가족 중에 심한 무좀을 가진 분들이 있으시다면 가족 발 건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치료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서 빨리 치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원장님, 그런데 무좀에는 발톱 무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발 뒤꿈치 쪽에 딱딱해지는 각화형 무좀은 어머니들께서 이 목욕탕에서 각질 제거제로 많이 미시는 걸 본 적이 있는데 그걸로 미는 게 조금 도움이 될까요? 네,
너무 두꺼운 각질을 가진 무좀은 치료가 균까지 잘 도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 제거제를 사용하는 것은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각질 제거기 단독으로는 효과가 없고 꼭 각질 제거 후에 치료와 병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과도한 각질 제거로 발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이 무좀 치료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계절이 좋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무좀은 겨울에 치료를 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맞는 말인가요? 계절과 무관하게 치료 가능합니다. 오히려 샌들을 많이 신는 여름철에 증상을 발견함으로써 환자분들이 병원에 많이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이 발톱 무좀은 균의 침범이 적은 초기에 치료해야지 빨리 나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나타난다면 즉시 병원에 방문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여름철에 가장 흔한 질환 무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 백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원장님, 흔히 백반증 하면은 피부에 하얀 점이 생기는 경우를 알고 있는데 백반증 정확히 어떤 질환인가요? 백반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색소세포가 없어지면서 다양한 크기와 형태의 백색 반점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비교적 흔한 질환이며 다른 탈색 질환과는 다르게 경계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 질환의 특징입니다. 맞습니다. 이 백반증 생소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백반증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매우 흔한 질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팝 황제죠. 마이클 잭슨도 이 백반증에 시달렸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백반증이 증가하는 추세라고요.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백반증 환자가 2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백반증은 갑상선 질환 같은 다른 자가 면역 질환과 흔하게 동반되는 질환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갑상선 환자가 늘어나면서 백반증도 같이 증가하였습니다. 네. 자외선은 백반증의 주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환경오염과 같은 원인으로 인해 자외선이 강해지면서 백반증이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반증은 1~2%의 꾸준한 유병률을 보이는 질환입니다. 엑시머 레이저 치료 같은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개발되면서 환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쉬쉬했던 증상을 적극적으로 병원에 방문하여 마치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최근 5년간 25%의 증가율이면 정말 높은 수치인데 그렇다면 백반증이 발병하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백반증 원인을 다양한 시각에서 찾고 있지만 아직 명확한 원인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백반증 원인 가설 중에 가장 중요한 기전 두 가지는 자외선과 자가면역 세포입니다. 많은 의사들은 백반증 원인을 피부가 자외선이나 스트레스 등에 장기간 노출되면 멜라닌 세포가 변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증가된 자가면역 세포 때문에 멜라닌 세포가 사라지게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자외선은 조금 조심하시고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내 몸에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 백반증을 의심하고 또 피부과를 내원해야 할까요? 백반증은 특정 부위의 자신의 피부색이 완전히 없어지면서 다양한 형태의 백반이 나타납니다. 이 탈색반은 흰색을 띠며 피부색과 뚜렷하게 경계가 지게 되며 육안으로도 쉽게 구분이 됩니다. 시간이 갈수록 백반의 크기가 커지기도 합니다. 털이 있는 부위에 발생할 경우 머리카락이나 눈썹이 백발이 되기도 합니다. 손발, 입, 코 주변, 무릎, 팔꿈치에 호발합니다. 특히 노출 부위의 백반증은 실제로 환자들의 대인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취업이나 연애에 있어 불이익을 받기도 하며 자존감이 크게 훼손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백반증은 환자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으로 단순한 미용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이 백반증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또 대인 기피증까지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백반증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또 전염되는 질환은 아닌 거잖아요. 이 백반증에 대한 인식 개선도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백반증은 세균, 바이러스 등 병원균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백반증은 유전적 소인, 면역학적 이상, 산화적 스트레스, 환경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발생하며 주변으로 전파되는 질환이 아님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백반증 의심 증상으로 병원을 내원하게 되면은 어떤 검사를 받게 되나요?
우선 간단한 진료와 암실에서 시행하는 우드램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진단에는 크게 힘든 것이 없으며 심지어 아기들도 쉽게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드램프는 특수 자외선이 나오는 램프입니다. 이 램프를 백반증 병변에 비추면 병변이 진한 흰색 또는 푸른색으로 띄게 되며 정상 피부와 대조를 이루게 됩니다. 네. 이런 현상을 이용하여 일반 불빛에서 잘 보이지 않는 백반증의 초기 증상을 감별해내는데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또 편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검사 결과 백반증 진단을 받게 된다면은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백반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엑시머 레이저 치료, 광선 치료, 약물 복용 치료, 연고 치료 등이 있습니다. 이 치료들은 발생 부위의 멜라닌 세포를 재활성화시켜 색소를 재생시킵니다. 백반증이 초기인 경우 단기간에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오래전에 생긴 병변이나 범위가 넓다면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엑시머 레이저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백반증 치료에 있어 특정 자외선 파장이 멜라닌 색소를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자외선 치료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원통형의 치료기기 안에 시행하는 자외선 B 치료, 그리고 엑시머 레이저 치료가 있습니다. 엑시머 레이저 치료는 자외선 B와 유사한 레이저를 백반증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조사하는 치료법입니다. 실제 백반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 결과 네. 주 2회 4주만 치료해도 색소가 뚜렷하게 재생되기 시작하였습니다. 노출 부위 특히 얼굴에 발생한 백반증의 경우 엑시머 레이저 치료가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몸통에 발생한 전신형 백반증의 경우에는 전신 자외선 B 치료가 효과적입니다. 원통에 환자가 들어가서 정해진 자외선 양을 전신 피부에 조사하여 치료 효과를 나타냅니다. 병변이 개수가 많을 경우 엑시머 레이저보다 짧은 시간에 치료 가능합니다. 이 치료는 사람의 눈으로 발견하지 못한 백반증의 초기 증상까지 치료가 가능합니다. 심한 백반증의 경우 전신 자외선 B 치료와 엑시머 치료를 혼합하여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이 국소 부위뿐만 아니라 전신형 백반증에도 맞는 레이저 치료가 있다고 하니까 안심이 됩니다. 자, 그런데 레이저는 치료만큼 중요한 게 바로 관리겠죠. 레이저 치료 후에 어떻게 관리를 하면 좋을까요? 치료 후에 화상, 가려움증, 홍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벼운 홍반의 경우 대부분의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이 없으면 조심스럽게 증량을 합니다. 무엇보다 빨리 치료하고픈 마음에 무분별하게 치료하여 화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백반증의 병변에는 색소가 모두 없어진 상태이므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가 보호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늘 보습제와 피부 연화제로 백반증 피부를 보호해야 하며 자외선이 심한 날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말 그대로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인 질환이죠. 백반증.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오해도 많고 궁금해하시는 점도 많으실 텐데요. 백반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백반증은 원인도 불분명하기 때문에 불치병으로 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건 사실일까요? 백반증은 수개월 이상의 긴 치료 기간이 필요하고 실제로 치료가 어려운 경우도 많지만 치료가 완전히 불가능한 병이 아닙니다. 또한 백반증이 진행되는 초기에 피부과를 내원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시행한다면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자, 빨리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효과도 좋다고 하니까요. 발현 즉시 내원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한순간 새치가 증가하는 경우 백반증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일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새치와 백반증은 원인과 증상 모두 다른 질환입니다. 하지만 백모가 모여있는 백반증을 새치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갑자기 새치가 증가할 경우 적절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두피에 백반증이 생기면 새치로 착각할 수 있는데 새치는 듬성듬성 나타나는 데 비해 백반증 때문에 발생한 흰 모발은 한 곳에 모여서 발생합니다.
네. 갑자기 한 부분에 백모가 생긴다면은 백반증일 수 있으니까요. 내원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원장님, 백반증이 피부 한 부분이 하얗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기계 태닝을 하면 좀 백반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떤가요? 엑시머 레이저는 인체에 무해한 단일 파장을 걸러서 조사하여 자외선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을 최소화한 치료입니다. 태닝은 자외선 치료와 다르게 다양한 파장의 자외선을 피부에 쏘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태닝의 자외선은 색소세포가 없어진 백반증 부위에 아주 유해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태닝하기 전에 바르는 오일은 백반증으로 인해 약해진 피부에 많은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네, 태닝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원장님, 이 백반증 크기는 성장함에 따라서 그 크기가 커질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일까요? 네, 기존의 백반증이 성장에 비례해서 커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백반증이 커질 경우 우선 백반증이 악화되는 것인지 혹은 성장에 비례해서 크기가 커지는 것인지 감별해야 하겠습니다. 백반증 악화는 기존 변변 부위 외에도 새로운 백반이 나타날 것이고 단순 성장으로 인해 커지는 백반은 새로운 병변이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입니다. 원장님, 햇빛 알레르기가 있잖아요. 이 알레르기가 있으면은 백반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특정 자외선에 의해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자외선이 닿았던 피부에 가려움증, 피부염 같은 증상이 생기는데 이는 백반증의 발생과는 전혀 무관한 질환입니다. 네, 오늘은 무좀과 백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던 상식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원장님, 무좀 환자들에게 좋은 음식이라는 것은 없겠지만 그래도 조금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마늘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뛰어난 항균 작용으로 인해 가려움증 예방과 이로 인해 무좀이 번지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도 살균 효과 작용으로 염증을 막아줍니다. 무좀 완화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쑥입니다. 쑥은 항염, 항균 작용이 좋으며 끓인 물로 조격을 해주면 무좀 같은 피부 질환에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좀이 조금이라도 의심이 된다면 방치하지 말고 빨리 피부과를 내원해야 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네, 무엇보다 조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 명심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백반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마디 해주시죠. 네. 물리적인 마찰, 과도한 햇빛의 노출, 모발 염색과 감정적 스트레스 등이 백반증의 악화 요인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악화 요인은 환자마다 서로 다르며 개개인의 악화 요인을 찾아서 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환자들은 자외선에 과도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장기간의 자외선 노출만 피하면 됩니다. 또 백반증 환자 모두가 염색을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염색을 했을 때 나쁜 증상이 발생하는 환자들만 염색을 피하면 됩니다. 이런 각자의 위험 인자를 찾기 위해서 병원에 꼭 방문하시어 전문의와의 충분한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창조피부과 김찬호 원장과 함께 무좀과 백반증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 네, 무좀과 백반증은 사실 통증도 심하지 않고 응급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방치하거나 참고 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하죠. 딱 두 질환 치료에 해당하는 말인 것 같은데요. 조금이라도 증상이 의심된다면 하루빨리 피부과에 내원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JCN 건강 플러스, 저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